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레드볼과 달자입니다. 오늘은 털보알베의 글, 부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를 소개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는 전생의 원수였다고 한다. 그만큼 부부 생활은 어렵다는 뜻이다. 결혼한 사람이면 알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남자는 여자가 되어 보기 전에는 아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자는 남자가 되어 보기 전에는 남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 글은 한 부부의 이야기로 부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를 알려주는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이다. 이 글을 읽고 배우자에게 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결혼 30년 차인 이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다. 결혼하고 살면서 항상 의견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성격이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갈라섰을 것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해서 더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의미 없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의 노년을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구청에서 나왔다. 그때 남자가 같이 저녁을 먹자는 말을 꺼냈다. 여자는 이혼해도 서로 철천지 원수가 아니고 어제까지 먹었던 밥을 오늘이라고 같이 못 먹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같이 먹기로 했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자 종업원이 생선구이 한 접시를 가지고 왔다. 남자는 바로 생선 한 점을 집어 여자에게 주었다. 먹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뜻밖의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은 항상 이래. 항상 자기가 옳고 너무 가부장적이야. 항상 자기 혼자 결정하고 다른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지? 결혼한 지 30년이나 됐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이란 걸 아직도 몰라? 이어서 남자가 목이 메어 말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몰라.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단 말이야. 항상 당신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 알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구이가 아니고 생선탕수야. 이처럼 서로를 깊게 사랑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기에 헤어졌다. 사랑이 문제일까? 아니면 결혼이 문제일까? 두 사람은 밥을 먹고 난 뒤 여자는 동쪽으로 남자는 서쪽으로 각자의 길을 갔다. 그들은 서로 후회하게 될까봐 한 달 동안 서로 전화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남자가 두 정거장을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여자의 전화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밤새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폐부 깊숙이 통증이 밀려와 그를 괴롭혔다. 남자는 계속 고민하다 결국 고통을 삼키며 갓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속으로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몇 번이나 계속 전화하니 결국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들려오는 것은 어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남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울컥해서 전화를 끊으려 할 때
그 낯선 남자가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이 여자분 남편 되시나요? 핸드폰에 남편이라 돼 있네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만 누구세요? 남자의 말에는 저기가 묻어났다. 아, 저는 한국병원 의사인데요. 여기로 빨리 오셔야겠어요.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남자는 날벼락을 맞은 듯 놀라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여자는 남자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멍하니 건널목을 건 너다 차에 치인 것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전 남자에게 전화했지만 남자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내 어떻게 된 건가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의사는 황급히 남자를 일으키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지금 수술 중인데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깨어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남자는 텅 빈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만약 아내가 죽으면 나는 어쩌지? 어떻게 나라는 인간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응급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수술실에서 나와 남자에게 다가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분은 내일 아침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보세요. 남자는 자신의 잘난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안고 죽게 됐다는 생각에 비통해하며 병실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과 입만 나온 채 얼굴이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남자는 침대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여보, 내가 늦었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다.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할 때 남자는 놀랍게도 여자의 눈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줄기 눈물이 붕대를 적셨다. 여자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처럼 떨렸다. 남자는 급히 귀를 대고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당신이 만든 면이 좋았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자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는 이제 이 세상 공기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남자는 더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펑펑 울었다. 눈물이 마를 정도로. 면. 아내가 아직도 그 면 요리를 기억하다니. 그는 긴 결혼 생활 동안 딱 한 번 아내가 아팠을 때 면 요리를 만들어준 적이 있다. 하지만 정말 맛이 없었던 면이다. 그것을 아내는 제일 맛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이 해준 요리였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남자는 집 정리를 하던 중 서랍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했는데 가입일은 두 사람이 결혼한 날짜였고 수혜자는 남자였다. 사랑하는 남편, 당신이 이 보험 증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혼하든 아니면 하여튼 이것 하나만 알아둬.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항상 변함없었음을. 나는 떠나지만 이 보험금이 나 대신 당신을 잘 돌봐줄 거야.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천국에서도 계속 당신을 사랑할게.
여기까지 읽고 남자는 눈물 범벅이 되었다. 아내는 죽는 그 순간에 그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생명은 나약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체면이나 자존심은 진정한 사랑과 생명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조금만 너그럽게 굴걸. 조금만 감싸줄걸. 조금만 이해할걸. 우리들의 인생에 절대 이런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남긴다면 우리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사랑해라는 말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후회해도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을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인생은 길지 않으니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생애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100년의 인연이 있어야 같은 배를 탈 수 있고 1000년의 인연이 있어야 같은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의 인연은 깊은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가까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인데도 바쁘게 살다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 표현이며 한 가족 부부를 이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수고 많았네, 사랑해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감사합니다.